네, 어, 세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가 콕스 리그레션에서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콕스 리그레션에서 쉐어드 프레일티 모형,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쉐어드 프레일티하고 상관없고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포셔널 해저드라는 가정이 만족하는지 그래프를 한번 알아봐도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두 가지 그래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우리가 쉐어드 프레일티, 프로포셔널 해저드의 가정이 만족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에서는요, 네, 어, 마지막 내용은 그 파라메트릭 해저드 모형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메트릭 해저드 모형으로, 파라메트릭 서바이벌 모형으로, 그러니까 이제 콕스가 세마이 파라메트릭이었으니까 이제 파라메트릭 해저드 모형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많네요. 제가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다 하기엔 내용이 좀 많아서 선생님들이 양해를 해준다면 이 부분을 잠깐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서바이벌 모형. 그러니까 오늘 저희 강의의 중요한 내용이 이게 어떤 반복되는 아이디가 나오는 서바이벌 데이터에서의 서바이벌 리그레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반복되는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파라메트릭 서바이벌 모형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익스포넨셜과 와이블에 대해서만 배웠지만 다양한 곰페르츠나 아니면 로그 로지스틱 같은 다양한 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거는 리피티드 아이디, 그러니까 반복된 아이디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거는 건너뛰고 시간이 남으면 제가 저 부분을 다시 하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서바이벌 리그레션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건 발생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패널 데이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패널 서바이벌은 멀티플 페일리어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사회과학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여러 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 발생을 반복적으로 관찰한 패널 데이터에 사용하는 패널 서바이벌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개인에게 멀티플 페일리어 이벤트, 다시 말하면 한 사람한테 사건이 한 번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se cast 데이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cast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사람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바이벌 타임이네요. 딱 보니까 서바이벌 타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X 변수고요. 요게 사건 발생이네요. 인팩트가 1이면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1번이라는 사람한테 사건이 두 번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멀티플 페일리어가 되는 거죠. 2번이라는 사람은 사건이 한 번만 발생했고요. 3번이라는 사람도 두 번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3번이라는 사람은 22시점 만에 한 번 발생하고 28시점에 한 번 만에 발생한 거죠. 두 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ST셋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멀티플 페일리어에 대한 ID 옵션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듀레이션에 해당하는 타임 변수, 그 다음에 fail 옵션에서 infact가 1이면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nfact가 1이면 사건이 발생한 거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듀레이션에 해당하는 변수고, 그 다음에 이런 옵션 써주지 않습니다. 이런 옵션. 왜? 이거는 싱글 페일리어 때만 우리가 써주자 그랬기 때문에 써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STS를 하시면 이제 각각의 옵저베이션들을 이제 이게 반복되지 않는다고 여기서는 가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실제로는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XTset이라고 쳐주자. XTset patient라고 다시 한번 해주자.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XTset. 여기서 이제 그 페이션트 아이디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리그레션을 할 때 얘가 페이션트 아이디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얘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고요. 아시다시피 그 파라메트릭 그 서바이벌 리그레션은 AFT 매트릭하고 pH 매트릭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실제로는 이제 두 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분포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과 와이블 분포에서는 이제 둘 다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어떤 분포에서는 이제 AFT 매트릭만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떤 분포에서는 프로포셔널 해저드 매트릭만 사용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추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AFT 매트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그 듀레이션, 그 타임 변수 듀레이션, 서바이벌 타임에 대한 이게 Y 변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프로포셔널 해저드 매트릭에서는 이 프로포셔널 해저드 펑션이 Y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FT 매트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패널이니까 이렇게 IJ라고 붙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바로 일종의 그 아까 콕스에서 쉐어드 프레이티처럼 요게 바로 그 어떤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포함하는 패널 레벨의 랜덤 이펙트에 해당하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new i가. 그 다음에 이 콕스 리그레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패널 그룹 상위 레벨의 이질성을 정규 분포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정규 분포. 아까 패널에서는, 그 콕스에서는 기억하시겠죠? 알파 i를 감마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했거든요. 여기서는 얘를 정규 분포로 가정하게 됩니다. 정규 분포로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분포는 이제 많이 파라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는 거죠. 뭐 아니면 엑스포넨셜, 와이블, 로그 로지스틱 뭐 이런 분포를 가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상위 레벨의 이질성을 정규 분포로 가정한다. 이게 이제 쉐어드 프레일티하고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차항은 observation 레벨 5차항에 해당하면 exponential gamma, 뭐 log logistic, log normal, 와이블 디스트리뷰션을 이건 전형적인 이 서바이벌 모형에서 사용하는 파라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쉐어드 프레일티와 이 랜덤 이펙트 요거와의 차이점은 아까 분포의 가정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떤 분포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뭔가 랜덤 이펙트를 모형에 포함하는 이유는 같은 그룹 내에서 서바이벌 타입이 서로 디펜던스가 있다라는 걸 고려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포셔널 해저드는 마찬가지로 프로포셔널 해저드에서는 이제 new i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new i가. 이게 이제 어떤 랜덤 이펙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찬가지로 이제 정규 분포를 가져. 아까 이 콕스에서는 new i가 로그 알파 i하고 같고 알파 i가 이제 감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포셔널 해저드하고 AFT 매트릭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이것만 가능한 거죠. 익스포넨셜과 와이블 디스트리뷰션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익스포넨셜과 와이블에서는 AFT 매트릭이든 pH 매트릭이든 어떤 걸 사용하든 결과는 서로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추정된 서바이벌 펑션과 해저드 펑션은 서로 같게 됩니다. 이제 어떤 걸 Y 변수로 사용하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매트릭의 차이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XDCS를 먼저 하라 그랬죠. 아까 이제 왜 이거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패널에 XT 레그라는 게 있는 것처럼 ST 레그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패널 서바이벌에서는 XT, ST 레그. 그 다음에 X 변수만 쓰는 거죠. Pmail, 디스트리뷰션 옵션에서는 이제 그 파라메트릭 디스트리뷰션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돼요. 와이블을 사용하시면 와이블 쓰시고 뭐 타임이라고 쓰면 이제 와이블에서는 타임 옵션을 쓸 수 있는데 타임 옵션을 쓰면 이제 AFT 매트릭이고 타임 옵션을 쓰지 않으면 이제 PH 매트릭이 될 것 같습니다. 노로그 옵션 쓰고요. PH 매트릭. 타임 옵션을 쓰지 않으면 이제 PH 매트릭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했기 때문에 이제 요걸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XT 레그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추정 결과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Random Effect Wyvern, pH 리그레션이라는 말은 pH 매트릭이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andom Effect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Random Effect. 그다음에 요거는 뭐 이제 전체 76개 업저베이시 38명이 이제 두 개씩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No HR 옵션을 안 줬기 때문에 이제 해저드 레이시오 값이 나오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P는 뭔지 기억나시나요? P 뭔지 기억나시나요? P가 그 와이블 분포에서의 파라미터잖아요. P가 와이블 분포에서의 그 파라미터잖아요. 그래서 P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이런 해저드 펑션이 인크리징 해저드가 되고 P가 뭐 1이면 컨스턴트하고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디크리징한 해저드 펑션이 된다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설명하진 않고요. P는 그러니까 이 로그 P에 관한 거는 어, 로그 P에 관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로그 P구나. 로그 P니까 익스포넨셜을 해야 되는 거죠. 익스포넨셜 vi 익스포넨셜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P가 1보다 크네요. P가 1보다 크네요. P가 1보다 크니까 지금 요게 되겠네요. P가 1보다 크니까 요 해저드 펑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크리징 해저드 펑션이 될 것 같습니다. P가 1보다 크니까 이제 이게 로그 P니까.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중요한데요. 요 시그마 스퀘어 U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요게 될 것 같습니다.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랜덤 이펙트의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분산이 0이면 우리는 랜덤 이펙트가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게 0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0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0은 일단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95의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도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기도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LR 테스트 vs 와이블. 그러니까 여기서 와이블이라는 거는 뭐죠? 랜덤 이펙트가 없는 와이블이고요. 그러니까 요 모형하고 랜덤 이펙트가 있는 와이블하고 랜덤 이펙트가 없는 모형의 차이는 바로 요 코에피션트가 0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p-밸류가 0.05보다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억하고 0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랜덤 이펙트 분산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랜덤 이펙트가 있는 모형 어떤 그 같은 그룹 내에서 같은 페이션트 아이디 내에서 어떤 디펜던스가 있는 모형을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 그게 이제 XT, ST 레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야, 이거하고, 아까 너가 뭐, 콕스 리그, XT 콕스에서 쉐어드라는 걸 뭘 사용했는데, 요거하고 뭐가 다른 거야? 이거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XT 콕스, age, female, no 로그, 뭐였죠? shared, patient 아이디가 shared가 되어야겠죠? 요거하고 뭐가 다른 거야? 어,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죠. 아이디어는 같아요. 다시 말하면 페이션트 아이디가 서로 같은 사람들이 서로 이 서바이벌 타임이 디펜던스가 있다라는 아이디어는 서로 당연히 같고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이 프레얼티, 하지만 랜덤 이펙트에 대한 가정이 틀린 거죠. 여기는 감마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ST 콕스는 당연히 세마이 파라메트릭 리그레션이에요. 세마이 파라메트릭 모델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여기는 이제 분포를 Y불 분포를 가정하는, 여기는 어떤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있어요. 해저드 펑션에 대해서 분포를 가정하고 있고, 그런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같아요. 다시 말하면, 같은 페이션트 아이디 내에서 나오는 서바이벌 타임이 서로 디펜던트가 있다라는 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1.06, 0.206, 1.007, 0.191. 두 번째는 좀 두 번째도 뭐 큰 차이는 안 나네요. 네,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둘 다. 이제 파라메트릭 분포를 가정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고, 그 다음에, 프레일티 가정이, 이제 그, 랜덤 이펙트 가정이 감마냐 아니냐, 루말이냐, 이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이디어는 서로 같은 거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걸 사용한다는 거죠, 요걸. 여기, 이렇게. 요거하고 요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걸 해야지만, 요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변수를 입력하느냐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 미리 이걸 STCOX 쉐어드에서는 이걸 미리 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얘하고만 연결되는 겁니다. XTS는 XTS 레그하고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여기서 대신 지정해 주는 거죠. 지정. 여기서 요 변수를 여기서 지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후적으로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커맨드를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보통 논문에서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커맨드는 보통 그 서바이벌 펑션을 많이 그립니다. 서바이벌 펑션 또는 뭐 해저드 펑션 이런 걸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가령 여기서 성별 이름이 남녀들 간의 서바이벌 펑션과 해저드 펑션이 추정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것들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STREG 다음에 사용하는 요걸 다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추정한 다음에, 이제 요걸 이렇게 추정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ST,
서바이벌 첫 번째는 해저드 펑션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저드 펑션. 해저드 펑션을 그리려면 stcurve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stcurve 하시고요. 해저드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저드 펑션을 그려라. 이 추정 결과를 이용해서 해저드 펑션을 그려라. 근데 이제 해저드 펑션을 그리려면 그냥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쓰면 해저드 펑션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저드 펑션이 와이브 해저드 펑션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남자하고 여자를 나눠서 그려보고 싶으면요. 해저드 하시고요. at 1번 female 피메일이 무슨 변수인가요? 텍 피메일 한번 해볼까요? 피메일이 0, 1이거든요. 0, 1이니까 피메일 1번 at 2번이 피메일 0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를 나눠서 그리고 싶으면 피메일이 1일 때 그래프하고 피메일이 0일 때 그래프를 각각 그려라 라는 뜻이에요. 물론 age라는 변수는 평균에서 고정시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가 여자와 남자의 해저드 펑션의 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다. 펑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바이벌 펑션을 그리고 싶으면 stcurve 서바이벌이라고 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at 1번 female 1 하면 여자의 서바이벌 펑션이 되는 거고요. female 0이라고 하면 남자의 서바이벌 펑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은 선생님들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지금 같은 시점 200이라는 시점에서 여자죠. 여자가 훨씬 서바이벌 펑션의 값이 높아요. probability. 그러니까 무슨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얘기죠. 어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사건이 뭐죠? 사건이 뭐에 관한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자한테 이 사건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시점까지 여자들이 훨씬 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네. 서바이벌 확률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여기 남자고 여기 여자니까 이걸 이제 서바이벌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한 다음에 해저드 펑션이나 서바이벌 펑션을 이런 명령어, 그 다음에 이런 옵션들을 통해서, 물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나이를 평균에서 고정시키기 쉽지 않다 그러면 나이가 뭐 60,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에이지 60,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다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60세인 사람, 남자와 여자의 서바이벌 펑션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curve라는 명령어로 우리가 stcurve라는 명령어는 stcox 다음에도 쓸 수 있고요. streg, 지금처럼 streg 이런 거 다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stcurve라는 명령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survival 펑션과 hazard 펑션을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멀티레벨. 또 반복되는 아이디. 어떤 그 반복되는 아이디가 있는 데이터의 전형적인 구조가 바로 멀티레벨. 우리가 멀티레벨 서바이벌 리그레션이 될 것 같습니다. 멀티레벨 서바이벌 리그레션. 여기서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이제 여기다 타임이라고 옵션을 주면 이게 AFT 매트릭이 되는 거죠. 결과는 뭐 똑같습니다. 결과는 두 개가 같아요. 이게 이제 솔직히 같다는 게 코에피션트는 달라요.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이 두 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0.0058, 1.007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이유는 이게 이제 보시면 AFT 매트릭에서는 0.0058이고 그 다음에 해저드 pH 매트릭에서 이제 코에피션트 없이 줬을 때도 코에피션트가 0.007 두 개가 전혀 달라요. 근데 다른데 뭐가 같다고 그러냐? 같아요, 실제로는 이게. 그러니까 코에피션트가 같다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부호가 서로 반대, 이게 매트릭이 다르기 때문에 추정하는 파라미터의 추정하는 파라미터가 서로 다르지만 실제로 그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AFT 매트릭과 pH 매트릭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부호는 서로 반대가 되지만 실제로 코에피션트의 크기는 다르지만 이제 그리고 부호는 항상 반대고 그 다음에 결국 같다는 의미는 뭐냐면 각각의 매트릭에서 나온 서바이벌 펑션과 해저드 펑션은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같다는 얘기죠, 그게. 같은 어떤 걸 사용하든 간에 물론 와이블인 경우에만 이게 지금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익스포넨셜인 경우에도 둘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차이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AF 매트릭과 pH 매트릭의 차이점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멀티레벨 서바이벌 리그레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레벨 데이터는 이제 패널 데이터에 더 확장된 개념이 바로 멀티레벨 데이터입니다. 제가 지난 6번째 강의 때 멀티레벨 리그레션이라는 걸 강의했거든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거기서 멀티레벨 리그레션을 배운 분들은 아주 쉽게 그냥 이 멀티레벨 서바이벌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패널 리그레션을 이해하면 이 XTS, ST래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멀티레벨에서 기억나시나요? 명령어가 믹스트라는 명령어 사용했죠. 믹스트 명령어. 근데 여기서는 X 뭐지? 엠니 ST래그 요걸 사용합니다. 엠니 ST래그. 요게 이제 그 멀티레벨 서바이벌입니다. 엠니의 의미는 뭐냐면 엠니의 의미는 바로 믹스트 이펙트라는 뜻입니다. 네, 바로 이거 같은 거죠. 이게 일반적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멀티레벨이 믹스트 이펙트라는 뜻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엠니가 바로 믹스트 이펙트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믹스트 이펙트면서 요 ST래그 서바이벌. 네, 요게 바로 멀티레벨 서바이벌 리그레션이 될 것 같습니다. 멀티레벨 서바이벌 리그레션과 패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패널에서는 반드시 XT 셋을 주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멀티레벨에서는 XT 셋을 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 이 쉐어드 프레이티처럼 이 멀티레벨 MEST 레그 명령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MEST 레그 명령어 안에서 이 페이션트 아이디를 주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XT 셋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패널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그리고 이 멀티레벨 서바이벌 리그레션은 우리가 어떤 한 사람 내에서 여러 번 관찰될 필요는 없고요. 가령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병원 내에서 여러 환자가 관찰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멀티레벨이죠. 병원이 레벨이 여러 개 있고 각각의 병원 내에서 환자들이 관찰되는 것도 멀티레벨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그룹 이질성, 상위 그룹의 이질성을 꼭 개인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병원으로 봐도 되고 돼요. 또 나라로 봐도 됩니다. 이제 이런 게 멀티레벨 데이터의 전형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개인이 반복된다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멀티레벨에서는. 어떤 병원이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그 병원 안에 있는 환자들이 나오는 또 여러 나라가 있고 각 나라 안에 각각의 국민들이 나타나는 데이터 구조. 이런 구조도 전형적인 멀티레벨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멀티레벨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기억나시겠지만 멀티레벨은 패널 리그레션보다 훨씬 확장된 게 이게 패널 리그레션에서는 랜덤 인터셉트 모형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랜덤 인터셉트. 그렇지만 이 멀티레벨 리그레션은 랜덤 인터셉트 모형뿐만 아니라 랜덤 코에피션트 모형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X 변수의 코에피션트, 슬로프 코에피션트도 뭔가 그룹마다 달라진다고 가정하는 게 가능해요. 멀티레벨에서는. 이 패널에서는 그걸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따라서 이 멀티레벨 서바이벌 리그레션 역시 랜덤 코에피션트 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게 이 ST 레그하고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강의 노트로 돌아와서요. 네. 그래서 멀티레벨 데이터에서는 멀티레벨 데이터 같은 특성을 공유한 개인들이 서로 그룹화되어 있다. 아까 unobserved characteristic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어떤 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어떤 뭔가 공유하고 있는 거죠. 같은 어떤 디펜던스가 있는 거죠. 병원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패널 데이터는 개인이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남에 비해 멀티레벨은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횡단면 구조에서도 얼마든지 멀티레벨 데이터 구조를 찾을 수 있다. 아까 병원하고 병원 내에 있는 환자, 또 그 다음에 나라에서 나라 안에 있는 국민들. 이것도 전형적인 멀티레벨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위 레벨 랜덤 이펙트를 서바이벌 리그레션에 포함한다는 거는 그 패널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보다는 좀 더 일반화된 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랜덤 코에피션트 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랜덤 코에피션트 모형. 다시 말하면 이 랜덤 이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x 변수가 올 수 있어요. x 변수. 네. x 변수의 코에피션트가 이 j 이게 j가 아닌데 이게 i가 돼야 되는데요. i가 상위 레벨이거든요. 제가 이거 붙일게요. i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i가 돼야 될 것 같네요. i가 상위 레벨이라고 제가 지금 가정하고 있거든요. i가 상위 레벨이라고 제가 다 i로 고치겠습니다. 또 i가 돼야 되고요. 네. 지금 i가 상위 레벨이고 i가 이렇게 있고 밑에 j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제가 가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j는 변수 유형 cij 변수 유형에 따라서 uj는 랜덤 인터셉트 랜덤 코에피션트가 된다. 다시 말하면 gij가 1이 되면 상수항이 되면 한마디로 ui만 남는 거기 때문에 전형적인 앞에서 봤던 그 패널 모형과 똑같아지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gij가 어떤 x 변수, 어떤 변수가 되면 변수의 코에피션트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개수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랜덤 코에피션트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 ui는 normal distribution을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차항의 분포는 이제 서바이벌 모형에서 사용하는 파라메트릭 디스트리뷰션, 뭐 y별,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로그 로지스틱 이런 분포에 따라서 리그레션 모델이 결정된다. AFT 매트릭에서는 exponential, y별, 감마, 로그 로지스틱, 로그 노멀을 사용할 수 있으며 뭐 이거는 저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포셔널 해저드 매트릭은 이제 똑같아요. 똑같고 단지 여기가 이제 여기 CJI로 일반화돼 있어요. 이게 이제 1이면 앞에서 배웠던 거 똑같은 거 패널과 똑같은 거고 GIJ가 어떤 변수면 이제 이 변수의 x 변수의 코에피션트가 이제 i마다 달라지는 거든요. 이게 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I i마다 달라진다. 그다음에 이게 베이스라인 해저드다. 그래서 프로포셔널 해저드 매트릭에서는 익스포넨셜과 y별 모델을 분포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데이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나 클리어. 잠시만요. 제가 데이터를 이쪽으로 안 옮겨놨네요. 제가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됐고요. 이 데이터에서도 이제 ST셋을 해야겠죠, 먼저. 이 데이터를 보시고, 물론 여기 보시면 ST셋이 이미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려면 ST셋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TID. 여기도 실제로는 요게 필요가 없어요. 요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TID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TID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복되지 않아요. 1, 2, 3, 4. 그래서 반복되지 않을 때는 굳이 저걸 사용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네요. 뭐 좋습니다. 실제로 반복되는 거는 여기죠. PID죠. PID.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멀티플 페일리어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ID 옵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각각의 그러니까 사건의 하나의 발생이라고 여기서는 사건의 발생이 세컨드 요거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150초 동안 뭔가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 같은 사람의 두 번째 경우에는 172, 서바이벌 타임이. 세 번째는 118. 이런 식으로 각각의 뭔가 사건의 발생까지 걸린 시간이 같은 사람 내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거죠. 여러 번 시행한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저한테 SD셋을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SDset seconds, fail, 엔진나 밀이에요? 이게? 밀이면 발생인가요? 사건의 발생. 요게 1이네요. 아, 요게 1, 0이네요. 1, 0. 이게 무슨 뜻이니? 이 단어를 제가 좀 미리 찾아볼 걸.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어 단어인 것 같은데요? 이게 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 같으면 ID 옵션을 써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차피 여기서는 멀티플 페일리어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과는 같죠? 보시면 제가 SD셋을 한 결과와 원래 이 데이터에 SD셋이 돼 있던 거의 결과와 숫자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이거. 이거 없어도 돼. 여기서는 원래는 이 데이터를 만든 사람은 이 옵션을 줬는데 저는 이거 옵션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룹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상위 그룹, 상위 그룹. 상위 레벨이 중요해요. 상위 레벨은 뭐 당연히 PID겠죠. 왜? 요게 반복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요 반복되는 아이디 내에서 나오는 이 서바이벌 타임은 서로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이제 패널을 돌리려면 패널 PID가 되고요. 패널을 돌리려면 XTset PID로 해줘야 된다는 거야. 패널을 돌리려면. 그리고 이제 STREG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엑스벤스가 뭐예요? 오늘 엑스벤스가 OK죠. 그 다음에 I.trea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을 정해주죠. 파라메트릭에서는 와이블, 로그 이렇게 그 다음에 뭐 AFT, 타임이 이제 AFT 매트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널일 때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결과가 되고요. 이제 아까 결과 이런 거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그 정규분포의 분포가 된 정규분포의 그 분산 추정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멀티레벨로 하려면 굳이 이게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바로 m이 똑같은 결과를 제가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occasion I.treat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하죠. 여기서 PID 요게 중요하죠. 그 다음 나머지는 똑같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ST레그에서는 요걸 해주지만 요걸 해주는 대신 MNI ST레그에서는 바로 요걸 해주는 거죠. 똑같은 거야. 저게 뭐야?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미 멀티레벨 리그레션 6번째 강의 멀티레벨 리그레션에서 배운 거예요. 그거 공부하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도 더블 버티컬 바를 하고 그 상위 레벨 변수를 쓰고 콜론을 찍어줬거든요. 이제 요게 랜덤 인터셉트 모형이 되는 거고 랜덤 코에피션트 모형은 이 뒤에다가 또 뭔가 X 변수를 적어줬던 겁니다. 이 결과는 똑같아요. 그 앞에 결과. S. 마이너스 0.523. 마이너스 0.523, 413. 똑같죠? 413. 똑같습니다. 네, 결과는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그 와이블에서의 p 파라미터에 대한 값이고요. 로그 p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뭐냐면 요게 바로 그 정규분포의 그 분산 추정치가 될 것 같습니다. 베리언스니까 분산 추정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랜덤 그 이펙트의 분산 추정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와이블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그 랜덤 이펙트가 없는 모형과의 가설 검정, 이 분산 추정치가 0인지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고 0.000이니까 0이 아니다. 따라서 랜덤 이펙트 모형이 더 적절하다. 랜덤 이펙트가 없는 와이블 모형보다. 그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앞의 결과하고 정확히 똑같죠. 그다음에 이거는 표준 편차입니다. 시그마는 요거는 분산이고요.
분산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옵션 아닌데요. no FV 레이블 뭐 이런 옵션이 있네요. FV 레이블 똑같은데? 옵션이 뭔지 모르겠네. 똑같죠? 제가 봤을 때 뭐가 다른가? 이 옵션이 있든 없든 제가 알기로는 뭐 이거는 별 의미 없는 큰 의미 결과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옵션인데 저도 이거 한번 보게 정확히 이거 무슨 픽스트 이펙트를 없애라는 뭐 그런 뜻인데요. 별 의미는 없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옵션입니다. 이거는 뭐 강의 노트에 나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결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는데 뭐 쓸데없는 거 보여주지 말아라 뭐 그런 뜻일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 결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가장 핵심이죠. 요 부분이 이 MEST 레그에서는 믹스트 이펙트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위 레벨의 아이디를 여기서 적어준다. 그 다음에 요거 해석하는 거. 뭐 이런 거 해석하는 건 기본이죠. 이런 거 해석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이 해지드 레이쇼가 1이고 뭐 이거 무슨 뜻이야.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가설 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STS 렉에서는 반드시 이걸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아까 했어요. 결과는 같아요. 앞에 결과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MEST 레그에서는 XT셋을 미리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은 이제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요게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랜덤 코에피션트 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랜덤 코에피션트 모형. 네. 다시 말하면 U1 I 플러스 그 다음에 C, I, J, U2I 이렇게. 그러니까 랜덤 이펙트가 두 개가 오는 거죠. 요것만 오면 랜덤 인터셉트 모형인데 랜덤 이펙트가 하나 더 붙는 거죠. 요 X 변수 앞에. 요 X 변수 G라는 변수가 이제 X 변수인데요. 모형 안에 있는 X 변수인데 X 변수 앞에 또 랜덤 코에피션트가 붙는 거죠. 슬로프가 붙는 거죠. 한마디로 이 변수가 Y한테 미치는 효과는 이 i마다 서로 달라진다고 가정하는 게 이게 이제 랜덤 코에피션트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멀티레벨에서 랜덤 코에피션트 모형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요 g라는 변수를 여기다 콜론 다음에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요 변수를 다시 한번 랜덤 코에피션트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요 변수 이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적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랜덤 코에피션트 모형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이제 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고 요거죠,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고 여기다가 i.treat라고 쓰시고 뒤에다가 하나 옵션을 하나 줬는데요. unstruct 이렇게 제가 옵션을 줬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요 옵션을 하나 더 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요 첫 번째 요 컨스턴트 베리언스라는 게 요거의 분산이에요. 요거 랜덤 인터셉트의 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분산이 바로 이 트리트라고 되어 있는 요 분산이 뭐냐면 바로 이 랜덤 슬로프 요거에 이 트리트 변수에 붙은 랜덤 이펙트 요 슬로프 U2i의 분산 추정치가 될 것 같습니다. 요 값이. 그 다음에 요 코베리언스가 뭐냐면 이것도 멀티레벨 리그레션에서 배운 건데요. 만약에 옵션을 코베리언스 언스트럭처로 준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랜덤 이펙트의 공분산을 추정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분산 추정치가 나와 있는 겁니다. 공분산. 그러니까 두 개의 코베리언스가 두 개의 분산, 두 개의 그 랜덤 이펙트가 요 랜덤 이펙트, 요 랜덤 이펙트가 서로 공분산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하는 게 코베리언스 언스트럭처고 만약에 여기다 COVIND, 인디펜던트라고 여기다 쓴다 그러면 이 공분산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왜? 두 개의 랜덤 이펙트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 부분이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IND라고 옵션을 주게 되면 네. 그 다음에
LR 검정은 뭐냐면 이 Y불은 이전 랜덤 이펙트가 없는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3인 이유는 뭐냐면 요거의 분산, 공분산 3개. 3개가 모두 0이라고 보는 거죠. 분산 추정치, 요거의 분산 추정치, 그 다음에 공분산의 추정치가 모두 0이기 때문에 자유도가 3이 됩니다. 따라서 규모가설이 0.000이기 때문에 규모가설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 3개의 파라미터가 0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랜덤 이펙트가 없는 Y불 모형보다 랜덤 이펙트가 있는 Y불 모형이 통계적으로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추정을 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그 아까 했던 것처럼 그 ST 커브를 이용해서 서바이벌 펑션을 사후적으로 추정해 보는 겁니다. 두 그룹 간의 차이, 뭐 트리트 0인 그룹과 트리트 1인 그룹의 그런 차이의 서바이벌 펑션이 어떻게 더 다른가? 이제 그런 걸 사후적으로 이 추정 결과를 이용해서 추정해 보는 게 이 ST 커브의 명령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제가 강의하고요. 이 서바이벌 리그레션은 아직도 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제가 중간에 건너뛴 부분도 있고, 뭐 컴피팅 리스크 모형도 있고,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추후 또 온라인 강의에서 이 서바이벌 리그레션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